지오드의 노래 거짓말 가사처럼 내뱉는 소리와 마음의 소리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도망치라고 꺼지라고 하면서도 강태의 옷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문영이. 악몽에 몸도 가누기 힘든 지경이어도 위약을 떨어야 했던 문영이가 몹시나 가여웠던 순간, 몸과 말이 다른 마음의 소리를 알아들은 강태는 문영이를 꼭 안아줍니다. 안 갈게. 어릴 때 강태에게 꺼져라고 했던 말은 구해주러 오는 왕자님은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엄마로부터 도망쳐라는 말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채셨을 겁니다. 문영이는 늘 그렇게 속마음과 다르게 위약을 떨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철벽을 쳐야 했었던 자신의 처지. 엄마가 사라진 지금도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좀비 아이가 원했던 건 사육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라는 걸 몸소 보여줬던 강태 앞에서도 문영이는 좀비 아이에게 영혼이 어딨냐며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면서 위약을 떱니다. 그렇게 위약을 떨며 감정을 숨기고 있긴 해도 분명한 건 문영이는 좀비 아이처럼 자신을 키운 엄마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른 수염의 지하실이 여전히 남아있는 저주받은 성에서 기꺼이 살고 있는 라푼젤 문영이는 자신의 세계로 외부인 강태와 상태 형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태태 브라더스만큼 문영이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옵니다. 고문영 작가님이 자고 있는 동안 강태 상태 형제는 20년 묵은 이불 빨래며 청소에 새벽장을 보고 지은 밥으로 새로운 아침을 선사했습니다. 빵 말고 밥을 선택한 문영이는 강태에게 더 퍼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강태가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을 야무지게 떠먹습니다. 문영이가 받은 밥은 먹이가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이 장면은 6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가족의 다른 말, 식구,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 된 이 세 식구의 밥상머리 장면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혈연이라 모여있는 가족의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근데 여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는 사람이 있죠. 영원히 고통받는 사장, 출판사 대표입니다. 화수분처럼 돈을 벌어다 줄 문영이를 놓칠 수 없었던 사장은 직원 승재와 함께 입성하려 하지만 쉽진 않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먼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직원 승재는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파 아트 디렉터로서 촉이 왔죠. 인격장의 문영이의 글과 발달장애 상태의 사파로 만들어질 동화책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10년간 문영이를 지켜보았던 사장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문영이는 괜찮지 않아 보이는 이 조합을 괜찮다고 딱 잘라 말하죠. 안전핀. 강태라는 안전핀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사장의 존재를 그냥 뜨내기로 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장은 문영의 남자로서 강태에게 당당하게 나갈 것을 요구하죠. 그도 그럴 것이 문영이가 성인이 된 이후로 무려 1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문영이가 부모와 분리된 이후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해서 형 상태뿐만 아니라 문영이까지 지켜주게 된 강태에게는 좋은 자로서 필요악으로 사장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태가 문영이 집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사장뿐만 아니라 반대하던 사람들이 또 있죠. 자석같이 붙어 지냈던 재수는 강태가 수절 아닌 요절할까봐 걱정이었고, 외사랑 규리에겐 강태가 진짜 문영이에게 수절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애잔한 이 두 사람이 은근 드라마의 윤활유가 되고 있죠. 강태에게는 뒷전일지라도 시청자들은 외면할 수 없는 귀여운 존재들입니다. 강태는 애초에 자신을 구해줬던 소녀가 문영인 줄 알았지만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친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상태만으로도 버거운 인생이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문영이 때문에 상처도 나비도 형까지 자꾸 까먹는 자신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재수에게 정신 차리게 해달라며 선언하듯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황스러울 정도로 대놓고 보여준 이 장면. 강태의 마음은 closed가 아니라 not closed였죠.
강태는 상태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형을 자신의 성으로 입성시킨 문영이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때 그 소년이라는 걸 알리고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형은 오랜 세월 지켜줬던 자신을 버리고 문영에게 남겠다고 하니 강태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저 같아도 너무 섭섭했을 거예요. 하지만 갑이 된 문영이와 을이 된 상태의 계약서를 뒤늦게 보고 상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상태는 이사를 밥 먹듯이 다녀야 했던 강태를 위해 캠핑카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문영이 역시 딴 마음은 있었을지라도 상태를 사파 작가로 온전히 인정해줬습니다. 그렇게 짐을 싸들고 들어간 그곳에서 둘은 생전 처음 널찍한 방과 아늑한 침대에서 꿀잠을 맛보고 새 아침을 준비하며 활기를 얻습니다. 고단했던 지난 삶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보는 내내 흐뭇했네요. 암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은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성생활을 보고 싶네요. 다음 편엔 여행 한번 못 가본 강태가 문영이와 잠시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예고돼 있던데요. 그지 깽깽이 같은 인형 하나에 의지하는 문영이 모습을 보니 빨리 토요일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유별나지만 괜찮은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사시사철, 공유 부탁드립니다.